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갈 부분은 2차 부등식 이후에 연립 2차 부등식부터거든. 같이 한번 보자고. 근데 연립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중2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연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식의 공통된 영역을 구하라는 거거든. 공통된 범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서 요 영역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영역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 두 영역의 공통 부분, 둘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연립된 부분을 구하시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중2 때 벌써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제가 지난 타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다 함수로 보시면 돼. 함수로. 자, 보자고. 얘는 1, 1, 3, 2 여기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쵸? 그 해로 따지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해의 범위가 해가 하나는 3일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는데 0 이상. 그러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 영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가 3 이상이다라는 영역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볼까? 인수분해 보면 2, 1, 그 다음에 5, 3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로 따진다면 2차 방정식의 해로 따진다면 해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5가 되면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요. 작은 거니까 요 사이 값이 되겠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큰데 x가 5보다는 작다라는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공통된 영역을 찾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마이너스 2 이하인데 마이너스 2는 이하니까 빵꾸가 막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 이상도 빵꾸가 막혀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는 구멍이 뚫려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5까지 다 이렇게 되니까 공통인 영역은 어디다? 그렇죠. 3 이상 5 미만인 정답. 3 이상 x가 5 미만이다 라는 게 최종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몇 번 풀어보시면 감이 나오실 수 있어요. 얘도 한번 보자고. 선생님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맞아요. 생김새가 조금 이상할 뿐이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요거를 다시 쓴 거야. 2보다는 크다. x제곱 플러스 x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가 6보단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한 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풀어주시고 요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 그치? 해보자고 또. 얘를 한쪽으로 넘기는 거 기억나시죠? 지난 타임에 항상 한쪽으로 넘겨서 이해하시는 부분이었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건데 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해가 누구냐면 2, 1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해가 마이너스 2랑 1이 될 거예요. 근데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시지. 양쪽으로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1보다는 크다라는 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얘도 넘어오자고. 넘어오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 이한 거니까 1, 1, 3, 2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봐서 아시잖아.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해가 마이너스 3이랑 2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 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연립이니까 얘랑 얘 공통범위를 찾을 거니까 처음에 좀 어려우시면 그려보자. 마이너스 3은 빵꾸가 막혀야 되고 2도 빵꾸가 막혀야 되고 마이너스 2는 빵꾸가 뚫려야 되겠네. 마이너스 2는 빵꾸가 뚫려서 저쪽으로 1도 빵꾸가 뚫려서 이쪽으로니까 공통된 영역. 다시 말하면 중첩된 부분을 구하라는 거니까 정답이 몇 개 나와요?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따라 정답은 마이너스 3 이상 x가 마이너스 2보다 미만이거나 또는 1보다는 큰데 x가 2 이하다라는 두 가지가 모두 다 정답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요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봐. 자, 잘 봐. 절대값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값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절대값의 뜻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 볼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0이 있어요.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몇이었어요? 5였단 말이지. 5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요 거리가 5였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그래서 절대값의 뜻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구나. 또요. 3이라고 해볼까? 3의 절대값은 얼마야? 3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잖아. 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거예요. 괜찮죠? 근데 잘 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잘 봐. 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어쨌든 밖으로 나오긴 할 건데 숫자가 얘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이 나오거든요. 얘는 플러스가 있었을 텐데 생략돼서 또 플러스가 생략돼서 그대로 나온단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거리는 항상 뭐다?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400km다. 말이 안 되죠. 왜? 거리는 항상 플러스여야 돼.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음수가 있으면 절대값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음수를 없이 나오면 되는구나. 근데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나온다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지? 이해되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쟤도 한번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대값이 있는 안에 있는 숫자 이 숫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우리가 되게 궁금한 겁니다. 그치? 얘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플러스가 될 때랑 마이너스가 될 때를 나누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방금 해봐서 아시잖아? 플러스를 절대값하면 그냥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를 절대값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 때를 구분하는 숫자가 몇일까? 그렇죠. 요게 0이 될 때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딱 구분하는 경계선인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 딱 요 구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쵸? 왜? 얘보다 크면 얘 그대로 집어넣으면 0 이상이에요.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얘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맞지? 다시 절대값이라는 건 뭐다? 부호가 항상 플러스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가 우리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지. 왜? x가 변수니까 x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를 둘 다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 될 때를 기점으로 좌우 구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항상 절대값은. 지금 해보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통 크게 100 이런 거 집어넣어봐. 100 집어넣으면 양수지. 양수. 양수니까 그냥 나오는구나. 플러스니까. 그쵸? 요게 되는 거구나. 그 말인 거겠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를 정리하시면 3이 넘어간 다음에 x로 나누면 x는 얼마? 2분의 1 이하구나.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 우리의 전제 조건은 요거든. 요거. 무조건 얘가 얘랑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커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는 게 요 케이스에 해당 범위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요 범위를 한번 따져보자. 통 크게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가 된다는 거 아시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음수면 어떻게 나와? 음수를 하나 달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4 이하니까 정리하시면 x는 크거나 같다. 몇보다?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이렇게 하시면 괜찮으시죠? 따라서 필터링 또 얘랑 얘를 필터링 하셔야지. 그치? 공통된 부분을 선택하셔야지. 필터링. 전 앞으로 이런 걸 필터링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공통된 내용을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상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는 게 첫 번째 케이스의 범위가 됩니다. 그치? 따라서 요 두 개를 더하셔야지. 이제 케이스를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7 이상 x가 2분의 1 이하가 첫 번째 영역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게 정석이에요. 이따가 제가 앞에 1차 부등식을 설명드릴 때 절대값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념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연립 부등식이 있는데 저 부등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공통된 범위를 찾으니까 해가 3보다는 큰데 4 이하가 나왔대요.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오케이 해보자. 얘는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어떻게 될까요? 2, 3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많이 해봐서 알잖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해가 2랑 3인데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양쪽으로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쟤는 x가 2보다는 작거나 x는 3보다는 크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려볼까? 한번 그려보자. 얘가 2보다는 작거나 3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하는데 인수분해가 항상 된다고. 1, 1,
4a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잘 봐. 요 케이스가 두 가지인 게 보이시나요? 무슨 소리냐면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4 이상 x가 a 이하 이렇게. 그치? 왜 사이 값에 끼는지 알겠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해가 있고 0 이하니까 사이 값에 껴야 된다고. 두 번째는요? 그렇지. a 이상 x가 4 이하일 수 있다는 소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잘 봐.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오려면 4 이하니까 요게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 요렇게 돼야 돼요. 그치? 그럼 그려보자 한번. 4 이하면서 쌤 a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랬는데 잘 봐. 공통된 부분은 벌써 나왔죠. 이제 나왔어요. 나왔네. 어디까지 가면 될까? 어디까지? 이렇게 돼도 어때? 이렇게 돼도 어때?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그렇지? 공통된 부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지. 2까지 갈 수 있겠지. 2까지. 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보세요. 2는 빵꾸가 뚫려 있고 A는 빵꾸가 막혀 있거든. 그러니까 같더라도 A가 2랑 같더라도 공통인 부분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A는 2 이상이어도 공통된 부분 영역이 3부터 4 이하라는 게 만족이 됩니다. 그 다음 어디까지는 못 올까? 어디까지밖에 못 와요? 그렇죠. A가 3이랑 같을 때까지 괜찮겠죠. A가 3이랑 같을 때까지. 왜? 마찬가지. A는 빵꾸가 막혔는데 3은 빵꾸가 뚫렸으니까 둘이 같더라도 3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3부터 4 이하 맞아요. 그래서 최종 정답이 A 값이 2 이상 3 이하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맞지? 이런 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뭔가 그려보셔야 돼. 그려서 공통된 부분가 나와 있을 때 움직여 보는 겁니다. A를 움직였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밑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까? 이도 한번 볼게요. 같이 보자. 문제 읽어보니까 이 두 개의 연립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마이너스 3밖에 없대요. 해보자. 얘가 2, 1, 1, 1이 되면서 이번에 얘가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굳이 안 그려도 괜찮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이 위쪽의 영역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를 해보자. 2, 1 어떻게 하면 되냐면 A하고 7하면 딱 떨어지죠. 이렇게. 딱 되는구나. 그치? 문제가 있어. 뭐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얘가 첫 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뭔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딱 그렸을 때 겹치는 정수가 마이너스 3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근데 왠지 봐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은 이쯤에 있을 거거든? 그럼 얘가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이 공통으로 겹칠까? 안 겹치게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위에 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셔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이너스 3이 뭐 지났겠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딱 포함이 되니까 마이너스 3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겠지? 그러면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치? 그럼 A는 일단 보세요. 마이너스 3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 이상이면 일단 괜찮아요. 그치? 마이너스 A가 빵꾸가 막혔으니까 같더라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돼도 어때?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공통된 정수는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그러면 요건 괜찮고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공통된 정수니까 정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쭉 넘어가도 2는 마이너스 2는 빵꾸 뚫렸으니까 포함이 안 돼요. 어차피. 그치? 그러면 1이랑 같아도 포함이 안 돼. 1이 빵꾸 뚫렸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2가 이렇게 있으면 2보다만 작으면 되겠네요. 2보다만 작으면. 그치? 2랑 같으면 안 돼. 2랑 같으면 마이너스 A가 이퀄이 있기 때문에 빵꾸가 막혔기 때문에 2랑 같으면 해가 생기게 됩니다. 2라는 애가. 그치? 근데 해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밖에 2랑 같으면 안 돼요.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최종 정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3 이하다 라는 정답을 얻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중등 수학이랑은 좀 다르지. 그려서 이해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부정식을 활용해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6, 세로가 4인 어떤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대. 근데 이 둘레에
폭이 일정한 보행자 통로를 만들려고 하나 봐요. 이렇게. 그럴 때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56 이상 144 이하가 되도록 하는 폭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폭의 범위,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자. x.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는 6 플러스 2x가 되겠지. 양쪽에서 x가 있는 거니까. 세로의 길이도 4에서 x가 있는 거니까 4 플러스 2x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자 통로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에서 이 화단의 넓이를 빼신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을 세워보자. 자,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서 몇을 빼는 거야? 24를 빼게 되는 거겠죠. 아, 요게 보행자의 넓이구나. 그치? 그랬을 때 얘가 56 이상 몇이야? 144 이하가 되도록 하는 보행자 x의 폭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럼 연립 부등식인 거네. 그치? 한번 해보자. 얘부터 한번 전개해 보려고 딱 봤더니만 양변을 우리 4로 한번 나눠볼까? 4로? 4로 나눠 떨어질 것 같아. 4로 해볼게. 4로 하시면 좌변은 16이 될 거예요. 우변은 4로 하면 여기 2 한 번, 2 한 번, 얘는 4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3 플러스 x, 얘는 2 플러스 x, 얘는 마이너스 6 요렇게. 그다음 얘도 4로 하면 되겠지? 4, 32, 그 다음에 4, 10이니까 4, 6에 24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얘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5x가 될 거예요. 딱 6은 딱 통치네. 맞죠? 그럼 해보자. 오케이. 일단 이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쪽부터 16을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6이 0 이상인 범위를 찾을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또 이쪽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6이 0 이하다라는 부분을 좀 찾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해보자 한번. 될 수 있는 게 한번 보자. 얘부터 한번 해볼까? 얘부터? 얘가 9, 4, 3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가 어떻게 돼요? 4 이하면서 마이너스 9 이하가 되겠네. 이렇게 지금 값. 괜찮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인수분해 되는 게 있나? 8, 26인데, 그쵸? 되는 게 있나요? 4, 1은 4. 여기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여기가 맞죠? 얘가 4, 1은 4, 4, 4, 16이 되는 거죠? 4, 4, 16. 죄송합니다. 4, 4, 16이 되면서 얘가 4, 4, 16이 되는 게 이렇게 되겠네. 값. 그러면 7이가 되면서 1, 1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얘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양쪽으로 벌어지겠죠.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따라서 얘는 2 이상 마이너스 7 이하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 넓이가 마이너스 9 이상 x가 마이너스 7 이하 또는요 2 이상 x가 4 이하가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는데 x는 길이잖아. 길이. 그쵸? 그러니까 길이는 항상 플러스여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x가 2 이상인데 4 이하다라는 부분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을 한번 풀어드릴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세 변의 길이가 있는데 얘가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둔각 삼각형. 그치? 근데 일단 삼각형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 세 변의 길이가 삼각형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뭐였냐면 가장 긴 변이 작아야 됩니다. 뭐보다? 그렇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x가 2보다 크다라는 한 가지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둔각이 되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빗변의 제곱이 피타고라스 활용이에요. 기억나시죠?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제곱의 합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어떤 성질이 있었어. 그치? 따라서 전개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항상 크다. 뭐보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는 크다는 거고 한쪽으로 넘겨오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는 거니까 x는 0부터 4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2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다는 공통범위 안에 해당되는 정수는 딱 하나죠. 뭡니까? 그렇죠. x는 3이 최종 정답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자고. 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잘 봐.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잘 봐. 제가 설명하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그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인데 그게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중근이니까 하나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구나. 그치? 같은 로직으로요.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러면 두 근이 두 개일 수도 있지만 서로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100% 중근은 안 되죠. 그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큰 경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혹시 배우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근을 뭔지 몰라서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이 두 근의 합이랑 이 두 근의 곱은 알 수 있어요. 요걸 우리가 중 3학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따라서 두 근의 합, 둘이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둘이 더했을 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둘이 곱한 것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하면요. 둘이 더한 거는 음수여야 되고 곱한 거는 양수여야 되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치? 하나 조심하실 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는 알 수 없습니다. 그치? 왜? 절대값이 큰 부호를 따라가겠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1이라고 한다면 둘이 더하면 음수가 될 건데 마이너스 1, 4라고 한다면 둘이 더해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알 수가 없지만 두 근 곱한 게 음수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선 판별식부터 빨리 잡자. 판별식부터.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약분을 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일단 구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3K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시작해 볼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러니까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은 없으니까 중근일 수 있다는 소린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치? 중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얘가 4, 1 여기 마이너스인데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양쪽으로 벌어진다는 거 아시겠지?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K가 4 이상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둘이 더한 건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K는 음수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지. 마지막 세 번째, 두 근도 모두 양수니까 곱한 것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K는 뭐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 유형을 찾으시면 돼. 그려볼까? 하나는 마이너스 1 이하, 두 번째는 4 이상, 얘는 0보다는 작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다. 따라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인 요 영역 보이시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큰데 K가 마이너스 1 이하라는 요 부분이 1번의 최종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영역을 볼까?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을 보자. 두 근이 모두 뭐래요? 두 근이 모두 음수래. 음수. 그러니까 둘 다 음수면 얘도 일단 0 이상일 수 있잖아요. 겹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겠죠. 이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이하, 여기에 4 이상이 될 거고, 얘는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더하면 당연히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K가 0보다 크다는 소린 거구나. 다시 말하면 0보다 크구나.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두 근 곱하면 뭐겠어요? 음수를 둘이 곱하면 0보다 크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날까? 크다라는 요 색칠된 부분이 나와야 될 거고, 이 세 영역의 공통된 부분인 얘 전부 다 겹치는 K가 정답은 4 이상이다 라는 부분이
2번의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마지막 3번 보자. 마지막 두 근이 서로 보고 다르대. 그러면 이건 100% 0보다 커야지. 그렇지? 당연하겠지. 같을 수 중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번엔 빵꾸가 뚫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하나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두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얘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하지만 곱한 건 무조건 음수다. 그 말인 거지.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이 두 개의 공통 영역인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는 게 총 최종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이렇게. 그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쵸? 근데 이거는 잘 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모두 같다고요. 문제 푸실 때 이 문제는 함수로 푸는 게 좀 더 낫겠는데 이 문제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좋겠다. 이 문제는 부등식으로 푸는 게 좋겠다처럼 본인이 생각해서 풀 수 있으면 고등수학을 상당히 잘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얘도 한번 보자고. 저는 함수로 풀게. 잘 봐. 일단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괜찮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딱 보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분해를 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해보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두 근이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판별식부터 쓰자.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시 말하면 4로 약분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게 0 이상이어야 돼요. 그치?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요게 3, 2 여기 마이너스인 거니까 얘는 k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k가 2 이상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잘 봐. 이제 내가 두 근을 갖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요렇게. 그쵸? 그럼 내가 근을 모르니까 얘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보자. 또는 중근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볼까?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근데 잘 봐. 이 근들이 모두 1보다 크대. 무슨 소리야? 두 근이 여기 있으면 1은 한 왼쪽에 있어요. 얘도 이 왼쪽에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해되시지? 함수로 다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이 이 근들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그러면 잘 봐. 어떤 게 보이냐? 잘 봐. 1을 대입하면 무조건 뭐여야 돼요? 1을 대입하면 무조건 양수라는 게 보이는 거죠. 1을 대입하면 양수구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쟤를 fx라고 하셨다면 1을 집어넣자. 함수로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 플러스 2k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지? 다시 말하면 k 플러스 7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는 뭐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돼. 따라서 얘네랑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정하셔야 되겠네. 그치? 공통범위인 거니까 그려보시면 하나는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이쪽 영역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것 때문에 맞죠? 공통된 부분의 영역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두 가지가 나오겠지. 하나는 마이너스 7 이상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인데 조심하실 게 있어. 뭐지? 잘 봐.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나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될까?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 돼. 왜 안 되냐면 생각을 해 보셔야 돼. 그치? 왜 안 되냐면 봐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K라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얘 축방을 한번 볼까? 축방을 한번 보자. 잘 봐봐. 우리가 쟤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 플러스 k의 제곱 뒤에 이제 블라블라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축방이 x 이퀄 마이너스 k예요. 마이너스 k. 요렇게. 요게 마이너스 k여야 돼. 요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1보다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1보다는 k가 마이너스 k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k는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는 게 하나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이 2번은 공통된 부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7보다는 큰데 k가 마이너스 3 이하다라는 게 최종 정답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자유자재로 이동이 되면
문제 푸시기 되게 편할 거예요. 그 다음 전 앞으로 넘어가셔서 1차 부등식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 146쪽입니다. 146쪽을 한번 보자고요. 같이 보자고요. 자, 보자. 부등식. 자, 우리 중학교 때 다 했었어. 부등식이라는 게 맞지? 부등식이 뭐예요? 등식이 없는 걸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 크다 또는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부등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로직 중에 한 가지가 있어. 대수관계가 결정된 부등식은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때 바뀌죠. 언제? 그렇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땐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게 1차 부등식의 당연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뭔가요? 하는데 잘 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게 딱 나오게 돼요. 그렇지? 무슨 말이에요? 해가 생긴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 여기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요건 약간 특수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볼까? 자, ax인데 x의 개수가 0인 경우가 있어. 이렇게 x의 개수가 0인 경우가 있어. 0. x의 0, 그러니까 a가 0이지. a가 0. 죄송합니다. a가 0이에요. 그럼 a가 0이면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데 예를 들어보고 잘 들어봐. 0 곱하기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잘 들어봐. 내가 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좌변 항상 0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이 1보다 큽니까? 안 크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아, 해가 없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해가 없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치? 두 번째 볼까? 0 곱하기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좌변 항상 0이니까 0이 마이너스 3보다 큽니까? 항상 크죠. 이런 걸 뭐라 그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요. 좀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보실 거는 특수한 경우는 x의 개수가 얼마다? x의 개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넘어가셔서 바로 오른쪽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중학교랑 이제 고등학교의 차이가 이런 거지. 1번 같은 거 같이 한번 볼게. 자, 다음을 푸세요. 전 한쪽으로 넘길게. 자, a-2x가 크다. 뭐보다? a-2보다 크다. 그런 얘기인 거겠지? 쌤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등과 고등의 차이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봐야 돼. 그치? 첫 번째 a-2가 0보다 큰 경우, 다시 말하면 a가 2보다 큰 경우를 한번 해보자. a가 2보다 크면 얘는 플러스예요. 그치? 5 같은 거 집어넣어봐. 3이니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플러스로 나누면 어떻게 돼? 부등호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약분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니까 x는 1보다 크다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a-2가 음수라고 해봐. 다시 말하면 a가 2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음수거든. 음수. 그치? 그러니까 음수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가 그렇지 바뀐다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따라서 약분하시면 여기 1인 거니까 x가 1보다 작다는 것도 해가 될 수 있어요. 그쵸?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a-2가 0이라고 해봐. 다시 말하면 a가 2라고 해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보시는 게 고등수학인 거죠. 그럼 잘 봐.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이 0보다 커요? 아닙니다.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하셔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나와야지 학교에서 정답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은 이거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 보셔야 돼.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도 보시면 자, 부등식을 풀 거예요. 풀어보자. 한쪽으로 넘길게 나는. 자, a-3x 얘가 작다. 뭐보다? a제곱 마이너스 9보다 작다. 그 말인 거예요. 문제를 잘 보니까 얘도 a-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치? 오케이. 그럼 우린 케이스를 나누자. 빨리 해볼게. a-3이 0보다 큰 경우, 다시 말하면 a는 3보다 큰 경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겠지.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a 플러스 3이 되는 건 이렇게 맞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야. 왜?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더 커야 돼요. 숫자보다. 근데 x가 어때? 작잖아. 아니구나. 두 번째 a-3이 음수라고 해보자. 다시 말하면 a가 3보다 작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렇지.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가 돌아가야 돼.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3보다 크다 그 말인 거죠. 아, 비슷하게 나왔네. 얘가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4면 돼. 요게 4. 요게 4면 a가 1일 거고 필터링 해봐. 필터링 하면 괜찮지. 포함되지. 따라서 a의 값은 1이 정답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연립 1차 부등식. 이런 거야말로 진짜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제가 요거는 바로 문제를 풀어 드릴게. 같이 한번 보자고. 자,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 요건 제가 빨리 풀게. 같이 보자. 자, x가 2x가 크다는 거지. 뭐보다? 3보다 크대. 그럼 x가 2분의 3보다 크다는 거고, 얘도요 2x가 작거나 같다는 거지. 4보다. x는 2 이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통된 부분은 2분의 3부터 x가 2까지다 라는 정말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 그대로 온전히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오게 되죠. 넘어가 되겠죠? 얘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 얘 같은 경우도 위에 거를 정리하면 x가 작거나 같다는 거지. 4보다 이렇게 지금 가. 밑에 것도 정리하시면 x는 작다 1보다. 그치?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려볼까? x가 1보다 작다는 게 공통된 부분이겠네. 그치? 이게 최종 정답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얘도 마찬가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그대로야. 그대로. 그치? 같이 한번 볼까? 얘도요. 요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어떻게 돼? x가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2보다. 요렇게. 그 다음 요대로 풀어주시면 어떻게 돼? x가 작다.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거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따라서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큰데 x가 2 이하다라는 게 최종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얘도 한번 볼까요? 너무 쉽지, 그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얘도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처리해 보시면 x가 크다는 거겠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두 번째 얘를 정리해 보시면 이제 x가 작거나 같다는 거지. 뭐보다? 4인가요? 4 이렇게. 맞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4 이하다라는 게 최종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그런 얘기인 거네. 같이 한번 보자. 얘는 x가 작거나 같다는 거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얘도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x가 크거나 같다는 거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2를 빵꾸 막혀서 오른쪽, 하나는 빵꾸 막혀서 왼쪽이니까 공통된 부분은 둘 다 빵꾸 막힌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게 정답이겠죠. 부등식이지만 방정식 같은 해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 얘도 보시면 위에 건 x가 크다. 맞죠?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게 나올 거고, 밑에 거는 x가 작거나 같다는 거겠지. 그치?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가요? 틀렸나? 넘어가 보자. 넘어가시면 x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넘어가시면 얼마죠? 크다는 거지. 아, 얘 3이죠. 플러스 3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은데 하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 그래? 해가 없다. 답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문제 보시죠. 자, 문제 볼게요. 자, 요 두 개를 연립하면 해가 저렇게 나올 때 a, b 값을 구하래.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몇 번 강조드립니다.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모두 같아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떤 걸로 푸는 게 좀 더 유리한지 판단하셔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야. 봐봐. 얘도 잘 봐. 공통인 해가 얘인데 잘 봐요. 얘는 이퀄이 없거든? 얘가 이퀄이 없어요. 보이시지? 얘가 이퀄이 있거든? 얘가 이퀄이 있지. 그러면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봐봐. 방정식으로 보면 이 x가 2의 해는 밑에 해겠지. 그치? 그 무슨 소리야? 2를 대입하면 해봐봐. 6-1은 같다. 4 플러스 b랑 b가 얼마다? 1이다.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치? 방정식으로 푸는 게 빠르잖아. 이거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위에 대입해야 되죠? 위에 대입해야지. 이퀄이 없는 거니까. 2는 위에 대입하셔야 되니까 4 플러스 a가 같다. 누구랑? 2 더하기 3이랑 같다. 그러니까 a가 1이다. 그 말이겠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은 이퀄이 있거든. 이퀄이 있는 얘 해였잖아. 방정식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4는 같다. 마이너스 2 플러스 b랑 같다. b가 얼마다? b가 2다 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다음 중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여라. 요게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조금 심화로 나왔던 문제인 거지. 같이 볼게요. 일단 밑에 거부터 해를 구해볼까? x가 크거나 같다. 몇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려보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 다음 위에 것도 한번 그려볼까? 위에 것도 그리면 x가 작다는 거지. 뭐보다? 2분의 a 플러스 5보다 작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를 갖지 않도록 하래. 무슨 소리야?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대요. 그치? 하나 조심하실 거는 얘가는 이퀄이고 얘는 이퀄이 없거든? 그러니까 같더라도 해는 안 생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5가 이렇게 되면 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눈으로 보더라도 2분의 a 플러스 5가 4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해가 안 생깁니다. 그쵸? 근데 어디까지 가도 괜찮아? 얘는 빵꾸가 뚫렸어요. 지금 맞지? 그러니까 빵꾸 뚫린 거랑 빵꾸 막힌 거랑 겹쳐도 해가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같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a가 3 이하여야 된다라는 게 최종 정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겠죠.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그리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볼까요? 한 개에 1,500원 하는 사과가 있고 한 개에 1,200원 하는 감이 있대요. 근데 합해서 몇 개를 사야 되는데 30개를 사려고 하는데 그때 사과의 개수를 물어봤어. 오케이, 해보자. 사과 x 맞죠? 중학교처럼 풀면 되겠지? 배가 감이죠. 감 죄송합니다. 감을 내 좋아해서 맞죠? 감이죠. 감이 30-x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감. 근데 사과가 1,500원이래. 되게 싸지. 요즘에 10,000원 한다 그러는데 그치? 그럼 얘가 사과 곱하면 1,500x 가격이요. 감은 1,200 곱하기 30-x가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얘네 둘을 더해서 42,000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42,000원 이하가 돼야 돼. 이렇게. 근데 사과를 감보다 많이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감보단 많이 사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x가 15보다는 크다는 소린 겁니다. 이렇게. 공감하시죠? 오케이. 그럼 두 개 연립만 하시면 되겠네. 해보자. 양변에 공 두 개 지울까? 공 두 개 지우자. 공 두 개 이렇게. 전개해보자. 전개하면 15인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니까 3x 플러스 36이 돼. 36 이렇게. 얘가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420보다. 이렇게. 그쵸? 따라서 넘어가시면 어떻게 돼? 3x가 400이 아니죠. 300 얼마입니까? 316이니까 84인가요? 이렇게. 맞나요? 엥? 이렇게 많이 사 사과를? 100개가 넘는데요? 다시 어디 틀렸습니까? 보자고. 1,500원 x 30-x 1,500x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고 공 두 개를 날린 거다. 420이다. 그쵸? 여기 360이죠. 어쩐지. 맞죠? 깜짝 놀랐네.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3x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넘어가시면 60이 되는 거니까 x는 이제 20 이하다라는 게 나올 거니까 최종 정답. 우리는 사과의 최대 개수는 총 몇 개다? 20개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겠죠. 20개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라는 게 나와요. 맞죠?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 절대값이라는 게 뭐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돼. 거리니까 0 이상이니까. 그랬을 때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가 나오면 되는데 마이너스는 뭘 달고 나와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잘 봐.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 잘 봐. 절대값 x, 어떤 절대값 미지수가 숫자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풀면 되게 빨리 나와요. 절대값을 없애면서 하나는 3 그대로 가고 하나는 부호를 바뀐 것보다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왜냐하면 잘 봐. 0이 여기인데 3이 여기거든. 근데 절대값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요 안에 x가 있으면 돼. x가 이런 x가 있으면 돼. 이런 x가 어디까지? 요 사이로만 들어오면 되겠죠. 요 사이로만 있으면 x가 절대값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을 풀어주면서 이 숫자의 반배 부호보다 크면 되는구나. 맞죠? 얘도 어떻게 될까?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거니까 절대값을 그냥 풀어주면서 숫자의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x의 정답은 7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는 게 될 거예요. 되게 쉽지. 이번엔 두 번째.
절대값 어떤 문자가 숫자보다 큰 경우야. 큰 경우. 쌤 얘는 어떻게 푸나요? 잘 봐봐. 얘는 잘 봐봐. 얘가 0이 여기 있는데 5가 있고 마이너스 5가 있어. 이렇게. 근데 잘 봐. 절대값 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무슨 소리예요? x가 여기 있어도 되지만 여기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그래야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가 5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에 있어도 되지. 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건데 아까 잘 봐.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에 꼈잖아요. 사이값에 꼈잖아. 그치? 근데 절대값이 숫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클 때는 벌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큰 작작이라 그랬어. 무슨 소리예요? 5랑 마이너스 5가 있으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런 영역이겠지. 맞지? 근데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이 숫자보다 크니까 절대값은 큰 거보단 크고 절대값은 작은 거보단 작다. 이렇게. 따라서 범위를 결정해 주시면 x는 7보다는 크고요.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라는 게 영역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치? 되게 쉽잖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얘 한번 볼게. 얘도 연립인데요, 쌤? 맞아, 연립이에요. 같이 한번 보자고. 자, 왼쪽부터 해볼게요. 왼쪽부터. 자, 절대값식이 숫자보다 크다. 어떻게 됐었지? 큰 작작 하긴 싫지만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맞죠? 이 숫자가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니 큰 작작. 얘는 풀어주고 큰 거보다는 크고 부호 바꾼 거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하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x는 몇 이하예요? 마이너스 2 이하다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요.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다? 맞아요. 절대값 풀어주면서 사이값에 끼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끼면서 사이값에 끼면 돼. 그치? 따라서 양변에 3을 빼주시고요. 2로 나눠주시면 x는 1 이하거나 마이너스 4 이상이 되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겠지. 연립이니까. 그려보자. 마이너스 4 이상 1 이하.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니까 최종 정답은 이렇게 색칠한 부분인 마이너스 4 이상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마이너스 1 이상 x가 1 이하라는 게 최종 정답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것도 볼까요? 쌤이 어떻게 풀어야 하는데 얘가 잘 봐. 얘가 오늘 할 거의 메인입니다. 자, 이건 큰 작작입니까? 뭡니까? 이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아까는 절대값이 하나였잖아. 근데 이번엔 절대값이 몇 개야? 2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석으로 좀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잘 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기 위해서 얘가 딱 0 되는 숫자를 결정하자. 왜? 0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써볼게. 딱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랑 3이 기점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고 3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래요. 그럼 해보자. 얘를 딱 기점으로 구간을 3개 나눌 수 있지. 이렇게. 왜 3개를 나누냐? 구간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 달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해보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 이런 거 생겨. 마이너스 100. 얘도 음수고 얘도 뭐야? 음수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뭘 달아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이렇게. 그치?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맞지? 따라서 x는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지? 필터링.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터링. 마이너스 4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게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2번 구간이죠. 2번 구간. 마이너스 2 이상인데 x가 3보다 작은 경우. 요 2번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봐. 난 0을 넣어. 0을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니까 얘는 그냥 나오는 거고 0을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얘는 음수니까 뭘 달고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0을 대입하면 앞에 거는 그냥 나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쌤 이거 x 죽는데요? 맞아. x 죽어요. 그러니까 쌤 이거 뭐예요? 하는데 잘 봐봐. 잘 봐. x가 죽더라도 5가 9보다 작은 거 맞지? 그러니까 요 영역이 성립이 다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5가 9 맞잖아. 5가 9 작잖아.
그러니까 얘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3번 영역 x가 3 이상일 때 그러면 10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둘 다 플러스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도 플러스로 나오고 뒤에 것도 어떻게 나와? 플러스로 나오는군요. 이렇게. 따라서 2x-1이 9보다 크니까 x는 5보다 작겠군요. 그치? 오케이. 필터링 하셔야 돼. 필터링. 따라서 x는 3 이상인데 x가 5보다 작다라는 게 세 번째 영역의 정답일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전체의 정답인 거잖아.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서 마지막에 틀린 애들이 있어. 왜 틀리냐면 쌤 이 세 개의 공통인 부분이 없는데요 하는데 당연히 없지. 구간이 다른데 공통인 거 어떻게 생겨? 그래서 마지막에 정답은 다 더해주는 겁니다.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구한 해를 다 더해주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 지나서 3 지나서 5까지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부터 x가 5까지다 라는 게 최종 정답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약간 좀 이질적이기도 한데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거의 없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실력이 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제들하고 연습을 해보셔서 충분히 익숙하게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